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그래도 상승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 내내 시장에 큰 부담을 안겼던 시장이 가장 주목을 했던 잭슨홀 미팅이 끝이 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후 미국 시장은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낙폭이 최근에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금리 인하라는 방향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근데 안심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나서 무브하는 거죠. 그리고 웨이트.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의 경계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하지만 방향은 고용 데이터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고 그러면 PER 멀티플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 국채 수익률의 4.1 기준으로 따지면 6,60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진짜 시장에서 바란 대로 2번, 3번을 하는데 인플레가 신경 안 쓰면서 한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인플레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흔들리지 않고 금리가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방향에 섰다. 이런 측면에서 6천 후반대까지의 진입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기술주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워낙에 높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 수치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실적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거의 항상 잘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출 기준으로는 지난 한 5개 분기 동안 보면 말이죠. 한 4% 이상 잘 나왔고요. EPS는 한 6, 7% 잘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한 5% 이상은 나와야지 실적 넘버 첫 번째 헤드라인 넘버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수치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아마 458억 달러, 거의 460억 달러 정도고요. EPS는 외우기 쉽게 1달러 정도입니다. 이게 한 5%는 넘게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3분기, 이번 분기 말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한 528억 달러. 이게 QOQ로 한 10% 이상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넘버가 둘 다 시장 대비 한 4%, 5% 이상 나온다면 주가는 나쁘게 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시장 안에서 반도체 투톱이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선방에 나서주고 SK 하이닉스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 다시 한번 슈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그 엔비디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럼요. 과거 5개 분기 동안 보시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 3% 오를 때 하이닉스는 한 2% 오르고 삼성전자는 0.4%밖에 못 오르는 게 지난 분기였고요. 그 좀 1년 전입니다만 1년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9%씩 오를 때 하이닉스 주가는 그래도 선봐야 되는데 삼성은 애매하고 이런 정도가 있어요. 반대로 엔비디아가 4, 5% 빠지면 삼성전자는 약간 덜 빠지는데 하이닉스는 한 2, 3% 빠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실적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하이닉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이닉스는 지금 1년 전보다 주가가 50% 넘게 상승한 상태고 네. 삼성전자는 작년 8월 중순 주가에 이제 간신히 원복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못 간 게 아니고 그동안 1년 동안 50% 달렸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서 가이던스가 HBM4라든지 AI 버블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하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엔비디아발 최대 수혜주로 주가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외에도 본부장님께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 말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AI 버블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혜받는 주식이겠죠.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주식이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면 건설해야 되잖아요. EPC 이렇게 시공하는 거, 삼성 E&A 같은 주식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이 AI가 괜찮다 그러면은 AI 순수하게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PCB라든지 PCB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두산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이런 주식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순수하게 소부장주라면은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유진테크랄까, 네. 코미코 이런 주식들도 그 다음 쪽에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아마도 그 변압기 쪽은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변압기는요 AI를 하려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관세 이슈만 조금 제쳐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유진테크라든지 코미코와 같은 관련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국내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지난주 한때 3,100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좀 밀렸던 이유가 정책 모멘텀이 부재하다, 실망감이 많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정책적인 모멘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고 외국보다는 한국 주식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 편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옵션이 많다는 것 때문에 조금 찝찝하다고 생각하면은 먼저 들어오진 않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분명하게 1200, 1370, 60 이렇게 내려가면은 외국인도 이 상법 개정이나 그 흐름에 대해서 초반의 우려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번 주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아직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게 이번 오늘 네. 내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상법 이슈인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인지 네. 어떤 게 섞여 있는지 믹스가 아직 모른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경계감이 있어서 희망보다 오늘 주가가 그렇게 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비관할 필요 없는 게 금요일 날 우리가 미리 올랐어요. 그 합하면 1.8% 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볼 것도 아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환율과 그다음에 노랑 봉투법을 포함해서 기타 상법에 대한 이슈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이 많았던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이 됐었는데 산업 영향과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여실히 드러났죠. 네. 이제 노랑 봉투법에 대한 외국인의 또는 국내 기관 투자가나 개인 마찬가지죠. 노동조합이 그 전보다 이 노랑 봉투법이 이렇게 실행되기 전보다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겠죠. 실제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는 그러면 인건비 이슈가 될 것이고 갈등이 있다면은 그럼 자동화, 네. 로봇의 도입이 더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하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로봇 주식이 오늘 날아가는 거고 반면에 그런 우려가 많은 거는 여태까지 그런 노동쟁의가 많았던 섹터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철강, 조선, 자동차가 있겠고요.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6개월 정도 시행에 대한 어떤 유예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 반응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편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해외 투자가들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벽입니다. 26일이죠. 오전 1시 15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확정이 됐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지가 궁금한데 산업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나 조선인가 원전인가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협력이나 새로운 딜이나 투자나 이런 수치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그렇다면 오히려 셀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양가론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조선이나 지금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죠? 각각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지 않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편안하거나 아니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호재, 알고 있는 이야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를 살펴본 후에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이 부진한 이후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건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려면 어떤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뚜렷해집니다. 네. 근데 원화 강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우리 국가기관 그 국영에서 나온 것처럼 추경도 하고 모두 합니다만은
아직도 언서튼티가 있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기타 등등 산업에 있어서의 관세 영향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미국의 페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관세 영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하더라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를 안착한다고 자신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상대적으로 타국보다 펀더멘털이 인정받기에는 조금 다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지 않는다면은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빨리 들어올 것 같지 않고 그거 관계없이 그냥 산업 자체가 사이클로 가야 되는 거니까 AI, 반도체 이런 사이클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국인이 작년에 38조 나가고 지금 21조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이 나머지 것이 바로 들어온다고 낙관하기는 애매하고요. 하지만 한국이 기본적인 잠재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자체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속도감이 있다고 내다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달러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8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죠. 8월장에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유연하게 가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 파월 아저씨도 이렇게 유연하게 바꿨잖아요. 자기 고집보다는 시장에 순응하고 유연성 보였어요. 유연성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원래 원칙하고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유연성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 자기 고집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연한 운영 태도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주가가 아까 많이 올라왔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PER 지금 10.4배에서 한 11배 사이입니다.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높여지지 않으면 적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라는 것을 보시고 그 목표 주가 대비 개별 주가의 그 괴리, 안전 마진이 10% 이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따라가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